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의 급락세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잠시 중단된 이 하락세가 하락이 아예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워낙 하락세가 급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가 나온 건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후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거의 4%에 육박할 만큼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초강달러 현상이 아직 뚜렷하게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에반스 총재는 긴축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잠깐 좋아하기도 했다가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카시카리 총재는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긴축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장 변동성만 커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락세가 다소 멈췄다곤 하지만 그래도 S&P 500 지수는 결국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S&P 500은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7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에 힘입어서 반등을 시도했던 증시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소폭 하락 마감한 건데요. 이날장에서 S&P 500은 0.2% 하락해서 전날의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했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찰스 에반스는 연준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렇지만 연준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금리 인상 폭을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면서 신중한 낙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미국 내구재 수준은 전월보다 0.2% 줄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예상치였던 0.5% 감소보다는 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인 103.6 그리고 예상치였던 104.5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된 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주들은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소모빌이 2%, 벨라루 에너지는 약 3% 정도 상승했는데요. 크루즈주들도 이날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여행 규제를 다음 달부터 철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이 각각 3%대로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모더나는 식품의약국에서 업데이트된 코로나 부스터샷 5개를 추가로 승인하자 약 2% 상승했고요. 반면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섹터는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허츠 보겠습니다. 허츠는 BP와 전기차 충전소 개발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42%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의 렌터카 영업점에 충전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앞서 허츠는 렌터카 영업 기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테슬라, GM 등으로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34만 대를 구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루시드 소식입니다. 루시드는 투자회사인 켄터 피츠제럴드가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2.49% 상승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루시드의 차량들의 배터리가 더 빠르게 충전되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지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2.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분기 말에 매우 높은 물량을 예상한다는 일렉트릭의 보도가 나오자 상승했는데요. 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화요일에 CNBC와 인터뷰에서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자신감이 이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최근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음에도 연말까지 가동률을 93% 정도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할 계획은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가 됐고 또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9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한 후 올랐는데요. 미국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되고 또 허리케인 이언이 원유 시설 인근으로 북상하면서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전날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간밤 달러화 강세가 진정이 되자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상승했지만 증시가 재차 하락하자 또다시 19,000달러를 하회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9,0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강 후 약세장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시장을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는 엄청난 급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또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 사실 오전장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나서가지고 런던에서 열린 포럼에서 불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는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더 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올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뒤집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서 조금 계속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런 고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죠.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나 이제 심각할지 뭐 일어날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경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7월 5일 이후 계속 진행되면서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2년물 단기 채권 그 국채 수익률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더 빠르게 급증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런 약세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또 뭐 많은 월가의 아이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도 향후 몇 개월간은 아예 뭐 주식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서요. 이런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고 있죠. 지금 변동성 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도 32달러대까지 거의 고점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관들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3,600에서 3,400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미 시장이 올해 들어서 23% 넘게 2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8월달 고점 이후에 15%나 하락을 했고, 굉장히 이제 뒷북치는 그런 느낌이 늘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북쳐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바닥이 이제 한 마이너스 3%밖에는 이제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연말까지 주식 조금씩 긁어 모아 놓으면 내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기관들이 말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올해 연말까지는 더 떨어질 건데, 내년 한 1년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뭐 4,300, 4,400 해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을 하는 어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좀 약간 좀 비열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많이 좀 외롭고 지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보유 비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뉴스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테마주, 뉴스 관련된 이벤트주들 쫓아가다가는 정말 그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정말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중 조절하고, 그리고 물타기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절한 주식 보유 비중은 한 30%까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하락이 지금 현재 하락장의 어떤 왼쪽 무릎이라든가 왼쪽 발목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락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적정하고, 종목별 손실 한도는 마이너스 12%까지 한도를 잡으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 개수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두 개 안쪽으로 줄이셔가지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잘 넘겨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사진이 보이는데 그 안에 도와주세요라는 멘트가 있어요.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가 임직원들에게 도와달라는 사내 메일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메일을 썼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테슬라가 임직원들에게 썼던 이 사내 메일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3분기에 매우 큰 규모의 차량 인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내용이 메일에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 분기 인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수월하게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번 3분기에 과연 몇 대의 인도량을 기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3분기 인도량은 약 35만 대에서 37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1분기에 31만 대를 인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 물량의 인도가 이번 3분기에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지난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 인도량이 25만 4천 대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중국의 이 락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량이 급격하게 줄었었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3분기 이렇게 35만 대에서 37만 대 정도의 인도를 하게 된다면 올해 약 140만 대 정도의 인도를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연 50%의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3분기 사상 최대의 인도 물량을 기록하게 될 경우 테슬라 주가가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감성팔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직원들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면서 어떤 위대함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임원들이 배송 대수 늘리기 위해서 오피스에 있는 임원들이 배송 창고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열정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월 2일 날이 되면은 배송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4%대 오전장에 상승했다가 되돌린 그 이유를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되돌렸는가? 단순히 지수의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수요 동향에 대해서 10월 2일 날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최대 용량 미만으로 유지를 하겠다. 생산량을 이제 그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최근에 혼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시장에 이제 완성차 시장에 칩 부족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혼다 같은 경우에는 칩 부족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이유로 해가지고 생산량의 40%를 줄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생산에 대한 문제가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93% 정도의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산 능력이 뭐 다른 일반 완성차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전기차 쪽이 어쨌든 생산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자 수요 부족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 배송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미 $300 돌파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생산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무한경쟁 반도체라고 하면서 AMD 사진도 아니고요. 엔비디아 사진도 아닙니다. 인텔의 사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인텔이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겔싱어 그 CEO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인텔의 그 연례 행사죠. 거기에서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코드명이 래플레이라는 이 새로운 칩인데 이게 이제 어떤 데스크탑의 성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AMD를 앞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어 i9 그리고 13900K라는 이 제품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인텔이 그리고 이 13세대 칩 외에도 또 인텔 유니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요걸 이제 PC하고 쓰는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PC에서 핸드폰으로 오는 뭐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메시지 뭐 이런 다양한 알림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그래도 인텔이 사실 좀 어려워요. 2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기대치도 좀 그렇고 매출도 한 $110억 놓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텔은 뭐 CPU 쪽에서는 또 AMD의 치이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치이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한 인텔에 대해서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경쟁 측면에서 AMD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디자인 쪽이 좀 강하죠. 그리고 TSMC, 대만 반도체는 또 제조에 또 강하고. 근데 인텔은 어중간하게 껴있는데 지금 어떤 칩 설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어 i9 이제 신제품 만들었는데 사실 이 제품이 매출 성장성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유니슨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뒤처진 감도 있고 다만 이제 인텔이 연초 대비해서 하락한 게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시간 지나서 PC 교체 주기가 한 2, 3년에 또 다가오고 경기도 좀 회복되고 이러면은 뭔가 지금 이제 $26라는 가격은 좀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다른 회사들은 뭐 거의 없는데 이 회사는 5% 이상의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좀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고 좀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까지 봤습니다. 신제품 발표했던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종료 선언을 했었죠. 이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사실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진 건 아닌데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도 여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 모두 다 3%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항공주들도 약 2에서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예약 플랫폼과 관련된 이 종목들도 대체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에어비앤비는 3.6%, 익스피디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2%대, 다만 부킹홀딩스 최대 기업이죠. 이 기업만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호텔 리조트 관련주들도 동반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지난 밤 사이에 동반 상승했는지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10월 1일부로 이 코로나 관련된 여행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고요. 그리고 서류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이 캐나다 여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일본도 사실 지금 10월 11일부터 여행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했죠. 사실 일본은 나름대로 다른 보관도 있긴 합니다. 요즘 엔화 약세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엔화를 많이 살 테니까 이걸로라도 엔화 약세를 좀 방어해보겠다, 이런 보관도 좀 있는 상태고요. 홍콩은 9월 26일부로 격리를 해제했고, 마카오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11월부터 단체 여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인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들의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가 전면 해제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데 경기 침체 무슨 여행이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수차례 우리가 속았던 이 여행주 지금은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 그 허리케인 이안을 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안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충격을 줄 것이다. 1,75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역대 허리케인하고 이제 S&P 500하고 주가 관련 주가 차트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시장이 큰 추세를 바꾸진 않아요. 근데 업종별로는 다릅니다. 에너지 쪽에 공급 파이프라인들 파괴돼 있고요. 그리고 공항 폐쇄, 여행 예약 취소, 그러면 이제 호텔, 항공, 카지노 모두 충격을 받죠. 그리고 크루즈들이 마이애미 해안 들르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또 취소되는 상황이 있고, 올란도의 디즈니월드가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여행 관련주들한테 충격이 올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여행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충격이 와서 악재가 하나 터질 때는 오히려 길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타이밍을 잡아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